월드와이드 펀드 WWF 키움증권의 김민관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해외 펀드 시황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일단 15일 그 뉴욕 및 유럽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와 9월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6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펀드는 한 주간 0.35% 하락하였고요. 소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중국의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16일 현재 30조 8,737억으로 전주 대비 220원 증가했고요. 순자산액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4,185억 원 감소한 26조 4,71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그럼 뭐 이번 주 또 주목할 펀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펀드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그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 저금리, 뭐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에 딱 맞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컴 펀드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저금리랑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진 상태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그 관심이 좀 확대되었고 여기서 인컴 펀드 부분이 이제 중위험 그 중수익 펀드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컴 펀드에 대해서 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컴 하면은 뭐 소득, 네, 수입, 그렇죠. 뭐 이렇게 영어죠, 인컴. 근데 이게 이제 중위험 중수익 펀드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중위험 중수익 펀드에 속할까 좀 얘기를 차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위험이나 수익이 중간인 상품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금융상품은 투자 위험이 이제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고요. 투자 위험이 좀 낮을수록 그 수익 자체도 낮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나 국채 같은 걸 이제 투자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예금이나 이제 국채에 비해 기대 위험과 그리고 기대 수익은 좀 높고요. 주식 투자보다는 이제 기대 위험과 기대 수익이 좀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그 중위험, 중수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상품 투자 결과 이게 사후적으로 이제 중위험, 중수익 수익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이제 구조화 상품이라든지 혼합형 펀드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아닙니다. 다 아니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중위험 중수익 특징은 이제 결국 상품 간의 그 자산 배분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융상품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상품은 이제 펀드 상품 모두 다양한 자산의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자가 스스로 이제 각 자산 및 그 금융상품의 그 위험 수익을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투자자금을 좀 배분함으로써 이제 중위험 중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 펀드에 그 관심과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쪽이 결국에는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배분에서 나타나는 거군요. 예. 오늘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대표적인 펀드라고 하셨던 인컴 펀드 알아보는데요. 어떤 펀드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컴 펀드는 지금 제가 그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인컴 펀드의 주된 그 수익은 그 인컴을 원천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컴 수익은 자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그 자본이득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산 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안정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이렇게 생각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 그리고 주식의 배당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렇죠. 이자와 배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를 좀 돕자면 그 건물을 좀 보유하고 계시면 그 건물 자체에 이제 가격이 시세가 이제 등락을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건물에서 매달 발생하는 그 임대 수익을 인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산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펀드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인컴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서 투자하는 인컴 수익의 대표적인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서 나오는 그 배당 그리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그 자본 손익은 이제 각 자산에 대한 평가 매매 손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컴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글로벌 인구의 이제 고령화,
수명 연장 등 임금 통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은퇴 관련 규제 이런 부분이든 이렇게 아무튼 21세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인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트렌드고요. 저도 뭐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배당이나 채권 이자나 그리고 수익형 자산, 네. 뭐 수익형 부동산의 그렇죠. 월세, 전세 이런 부분들 글로벌적인 관심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펀드가 인컴 펀드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에서 고령화와 은퇴 관련한 규제 변화. 어떤 규제가 변화돼서 또 인컴펀드의 관심으로 또 이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이 이제 좀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최근 수년간 이제 2%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뭐 이와 같은 성장률을 좀 유지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저성장 국면은 이제 장기화는 과거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는데요. 네. 90년대 후반에 이제 아시아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전 세계가 성장률이 2%를 기록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IT 산업의 등장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4%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네. IT 버블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을 위시한 이머징 국가의 성장 엔진이 역할을 하면서 수년간 이제 고성장 시대를 좀 이끌었고요. 그러나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이제 유동성에 의지하면서 침체 국면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 가시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상은 한 2% 수준의 저성장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패턴 또한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자산은 이제 가격 상승에 이제 기대했던 자본이득 부분에 위주의 투자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금 시대의 이제 투자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2015년 3월하고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역사상 최저금리인 1.5% 기준금리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적금 상품은 1%대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예금 이자만으로 생활하던 그런 분들이 한층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환경하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을 좀 감안했을 때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의 기대 수익을 좀 제공하는 그런 상품을 좀 찾고 있고 그 대안이 바로 인컴 펀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컴 펀드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 속에서 주식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을 좀 감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짧게 쭉 훑어주셨네요. 네. 2% 이하가 되면 네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장률이. 네. 그런데 근근히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적으로 아직 성장 동력을 발견하지 못해서다. 네, 이런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저금리여서 뭐 대출할 때 이자 낮은 건 좋긴 하지만 이게 그렇죠. 진짜 그만큼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반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저금리 시대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컴펀드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변화는 다양한 자산에 이제 분산되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제 변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인컴펀드에 제공한 자산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에서도 미국 국채처럼 위험이 낮고 이자도 낮은 안전한 선진국 국채가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신흥시장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등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인컴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같은 이제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컴 수익을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채권에만 투자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추구하기에는 이미 이제 금리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글로벌 경기의 저성장 여파로 이제 또 모멘텀을 또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컴 펀드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멀티에셋 전략 부분인데 시장 방향성이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멀티에셋 투자 전략이 좀 현명한 투자 수단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펀드는 좀 안정적인 이제 인컴 수익과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의 자본 차익도 가능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이제 투자 자산이 이제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동산, 인프라 등 대안 투자
상품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 및 그리고 또 지역에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컴 펀드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만한 펀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보시면 그 미래에셋 인컴 펀드랑 그리고 블랙록 글로벌 인컴 펀드 그리고 JP 모간 그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가 있는데요. 이 세 펀드 모두 이제 주식 혼합형으로 그 2012년에서 13년에 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미래에셋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양한 그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좀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저축성 투자 상품으로 대용 활용이 좀 가능하고요. 다양한 자산과 이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안전 자산인 그 종합 채권 지수와 그리고 유사한 그 수준의 변동성을 좀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록 멀티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 걸치는 그 120개 자산군의 그 전문 투자팀이 있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그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JP 모건 글로벌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34조 원에 달하는 인컴 전략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인컴 자산에 이제 그 분산 투자해서 인컴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그 유연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설정액은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펀드가 391억 원, 그리고 블랙록 그 글로벌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559억, 그리고 JP 모간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는 915억 원이고요. 네. 각 펀드의 수익률은 그 6개월 봤을 때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펀드가 마이너스 1.78%, 그리고 블랙록 그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가 마이너스 2.40, 그리고 JP 모간 글로벌 인컴 펀드가 마이너스 3.79% 지금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네, 6개월간은 세 펀드 모두 마이너스네요. 네네. 펀드 보수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일단 펀드 보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A 클래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1.16%고요. 그리고 선취 판매 수준은 0.7%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멀티에셋 인컴 펀드는 총 보수가 1.315%고요. 선취 판매 수준은 1%, 그리고 JP 모간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1.115%고 선취 판매 수수료가 1%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움증권에서는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취 판매 수수료 좀 아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컴 펀드 투자 유의사항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 구조가 인컴 수익과 그리고 자본 손익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자나 뭐 배당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는데, 자본 손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손이나 아니면 매매 손익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인컴 수익보다는 그 주식, 채권 등 매매 손실이 더 클 경우에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와이드 펀드 오늘 인컴 펀드 알아봤습니다.